환자 왔어요. 반려동물 천만 시대. 생명 최전방을 사수하기 위해 분주하게 돌아가는 동물병원. 생사의 기로에 놓인 작은 생명들을 지켜내기 위해 사투를 벌립니다. 내과, 외과, 안과 등 세분화된 동물종합병원 진료 현장. 매 순간 긴장의 연속인데요. 한 생명도 놓칠 수 없기에 동물병원 응급실과 입원실은 한밤중에도 바쁘게 돌아갑니다. 하루 수차례 반복되는 수술과 진료, 밤샘까지 불사하는 동물병원의 의사들. 그들은 오늘 또 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서울의 한 동물종합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입원실까지 갖춘 2차 병원입니다. 이곳은 중환자실과 일반 입원실을 합쳐 51마리까지 입원 가능한 전문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가자. 사람 종합병원처럼 분과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외과를 하고 있고 내과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여러 가지 진단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상 지원하시는 영상팀과 혈액 검사나 다른 검사들을 또 봐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각자 역할을 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분과 진료를 원칙으로 필요에 따라 각 과가 협진하여 진료합니다. 다급하게 병원을 찾은 사람은 11살 된 고령견의 보호자. 지난 한 달 가까이 사료를 거부하다가 급기야 2주 전부터 조금씩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는데요. 대체 녀석에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천천히 나가, 천천히. 조금만 나한테 더 높일게요. 됐어요. 이 환자는 복수가 많이 차서 온 환자여서요. 어쨌든 지금은 중증 상태고요. 심장 주변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둘레 보이시죠? 네. 이게 심장 주변에 있는 물이에요. 예, 일단 우리 방울이가 네. 전에 체중이 네. 가슴하고 배, 네. 복수하고 흉수라고 하는 게 찬 상태로 지금 네. 돼 있거든요. 네. 보통 물이 차는 이유는 네. 밥을 잘 먹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먹는 상황이 네. 잘 못해서 네. 그 다음에는 좀 제일 나쁜 경우긴 하지만 배에 종양이 있다라든지 네. 이랬을 때 그럴 수 네. 있어요. 네. 왔다 갔다 하고 방울이가 잘 마음이 아프네. 그래서 오늘 뭐 원인을 찾고 나면 네. 또 참 괜찮았어요. 근데 밤에 자면서 약간 숨을 헐떡거리고 잠을 좀 많이 자더라고요. 네, 그 증세밖에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평상시하고. 아니, 며칠 전에 이렇게 보니까 배가 부른 거예요. 등허리 뼈가 이렇게 휘었고. 내가 신경을 못 쓴 것 같아갖고, 미안해갖고. 자칫 호흡 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 우선 복수를 빼내는 복수 첨자 시술이 이어졌습니다. 평소 방울이의 몸무게는 3.2kg. 현재는 3.6kg으로 체중의 10% 가까이 복수와 흉수가 찬 상태입니다. 털에 이제 복부가 이제 팽만드는 게 가려지기 때문에 보호자님이 느끼기에는 갑자기 쳤다고 느껴지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오래된 경우도 있죠. 과연 원인을 알 수 있을지 걱정인데요. 이 환자는 지금 뭔가 뚜렷한 종양성 병변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특발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종양이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얼마? 그러니까 검사용으로 뽑은 애가 얘라는 거잖아. 혹시 이 물에 종양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흉수 복수 검사를 따로 임상병리 검사를 보내서 정확한 원인을 좀 더 파악하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여 큰 질병이 있는 건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특수 장비를 이용한 정밀 검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복부 초음파 검사는 물론 심장 초음파 검사도 진행했지만 어디에서도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종양이 제일 의심이 되는데 종양의 소견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네, 지금 안 보인다. 네. 물이 차거나 심낭수가 차는 건 원인이 없는 거를 조금 어렵게 특발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원인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확인을 2주 단위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2주 단위로? 예. 일단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영양 상태부터 개선하는 게 급선무. 일단 방울이가 잘 먹도록 사료부터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한편 수술실에선 작은 요크셔 테리어 한 마리가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요. 대체 어디가 아파서 수술까지 받게 된 걸까요? 강아지들이 많이 생기는 병인데요. 무릎골 탈구가 됐어요. 슬개골이라고 하는 부분,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이 탈구가 돼서 안쪽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보이죠? 아, 예. 이렇게 빠지면서 여기에서 이제 소리 나면서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수술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대형견보다는 소형견에서 자주 나타나는 슬개골 탈구, 그리고 수컷보다 암컷에게서 발병률이 약 1.5배 높은 흔한 질병인데요. 그 원인은 실내에서 키우는 데 있습니다. 심하게 놀다가 미끄러지거나 같이 키우는 동료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움직이다 보면 다리를 많이 다치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좀 발바닥에 털을 좀 깎아주거나 아니면 바닥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미끄럽지 않게끔 바닥을 좀 해주시는 게 좋죠. 통증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수술이 시급한 상황. 집도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수술하고 나서 혹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또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들어가면서 오늘은 예상한 대로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죠. 이곳 병원은 종합병원인 만큼 수술에 참여하는 인원도 일반 동물병원과는 다른데요. 분야별로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명이 한 조로 나눠서 한 팀을 이뤄서 수술합니다. 그래서 수술하시는 분, 그다음에 어시스트, 수술 도와주시는 분, 기구 담당하시는 분, 마취 담당하는 분, 이렇게 네 분이 하게 됩니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은 경력 27년차 집도의와 한 팀을 이룬 3명의 수의사들과 간호사 역할을 할 보조 인력들인데요. 소형견은 수술 부위도 작아 세밀하게 집중해 움직여야 합니다. 놓치지 말고 그 톱을 할 때는 맷지로 만들어서 여기가 일자가 아니야. 수술 중 있을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끊임없이 상태를 살피는데요. 잡았습니다. 여기가 걸리게 생겼어. 성공적으로 수술이 마무리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46분 걸렸는데 수술은 잘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보통 하는 정도 시간으로 걸려서 수술이 됐어요. 하지만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 강아지가 마취해서 말끔하게 깨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완전히 깰 때까지가 제일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좀 중환자실에 가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여기다. 네. 작은 강아지가 감당하기 벅찼을 큰 수술. 앞으로 문제없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당분간 지켜볼 예정인데요. 더구나 슬개골 탈구는 재발률이 48%에 달하는 질병인 만큼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군요. 수술을 끝내기 바쁘게 다른 녀석의 엑스레이를 살피는 정인성 원장. 이거 앙팡이라고요. 네. 지금 4월생이네요, 얘가. 심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왔어요.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선천적인 심장 기형으로 생각이 됐고. 지금 심각한 상태인 건가요? 심각한 겁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가여운 녀석. 시술을 받을 수 있길 기다리느라 많이 지친 모습입니다. 보호자분은 심장을 여는 것보다는 시술을 원하셨어요. 스텐트 넣는 걸 원하셔가지고 비침습적이기 때문에 강아지가 시술하고 나서 바로 일상생활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팡팡이 어딨니? 데려갈까요? 팡팡이가
이리 와봐. 데려갈까? 네. 데려가. 네. 6개월 가까이 기다려 받게 된 시술. 이 작은 녀석이 그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마음이 아픕니다. 자기가 직접 환자라면 얘기를 할 건데 뭐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촉감, 그다음에 어떤 시각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어요. 압력 걸려서 이 톡도 커져. 심장 혈관을 넓히기 위해 금속관을 넣는 시술. 하지만 시작부터 쉽지 않습니다. 뼈가 너무 작아서 될지 모르겠네. 이렇게 빼야 돼요. 사프렌치랑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다 당겨. 빨간 거하고 그거 꼭다리 빼주세요. 시험 준비. 앞에, 뒤에, 머리, 다리야. 오케이? 앞으로. 네. 자칫 혈관이 터질 수도 있는 상황. 계속. 많이 좋아하죠? 머리. 자, 다시 잡아. 오케이. 4번에서, 네, 여기서 지금. 너 그냥. 잠깐만요. 여기. 넣고 내가 확인할게. 예. 영상 뭐. 미리니까. 옆에. 가이드만 잘 잡아. 제 가이드는 이거 잡아. 자, 시험 켜봐. 잠깐만, 이거 빼서 더 주세요. 그 가이드 잡아주세요. 잡았어요. 오케이. 네,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딜리버리 들어갑니다. 뼈가 너무 작아. 진이 안 돼. 너무 작아요. 안 받았어요. 그냥 수술밖에 안 되겠다. 화면 너무 적어서. 직전에 했던 것보다 더 작아서. 어떻게 마무리 짓고 하고 열어서 수술하고 바로 끝내주자. 그 중에 이제 사이즈가 2kg부터 저희가 시술을 하는데 얘는 2.8kg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혈관이 작아가지고. 결국 개복 수술이 결정됐습니다. 서둘러 수술 도구부터 모두 바꾸는데요. 행여 있을지도 모를 감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형님한테 주세요. 보비 넣고. 새 걸로 싹 다시 까야 돼요. 새 걸로. 붉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했던 거 이제 전부 다시 새로운 걸 싹 교체를 해야지 수술할 수 있고요. 심광입니다. 폐 보입니다. 심낭 절개. 확인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 마취 시간이 길어지면 워낙 어린 강아지라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40분 이내에 수술을 끝내야 합니다. 확인합니다. 수술 묶었어요. 올라가는 거 1분만 기다립니다. 심박수 정상, 이디시오스 정상, 에스톡스 정상입니다. 30초 경과 93에 98, 36 정상입니다. 다 나왔습니다. 가까스로 안전시간 안에 끝낸 수술. 이제 회복할 일만 남았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수술하느라고 뭐 신경을 많이 썼는데 다행히 잘 됐습니다. 아무래도 아파요. 수술하고는 아프기 때문에 호흡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환자실에 놓고 예민하게 관찰하게 됩니다. 큰 수술을 받은 만큼 집중 치료를 위해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된 앙팡이. 수술 후 정상 체온과 자가 호흡이 돌아오는 데까지는 많게는 1시간까지 걸릴 수 있어 앞으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정상 컨디션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뭐 수술만 끝난 게 아니라 수술 끝나고 나서의 이런 다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퇴원할 때까지 항상 신경을 바짝 쓰고 있습니다.